전준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할 건 유인물 39입니다. 39. 유인물 39를 준비해서 같이 우리 외부 은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여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게다가 프린트가 컬러잖아, 그지? 컬러 유인물이야. 컬러 유인물을 꺼내 들고 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외부 은하의 멋진 세계를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요 밤하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밤하늘 사진을 확대해서 여기 빛나는 이 천체가 어떤 천체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바로 그 친구 은하 누구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죠. 실제 이렇게 큼직하다는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지? 달보다 커요. 우리 눈에 이만큼 보여야 되는데 워낙 어둡다 보니까 요 가운데 부분만 살짝 보이는 거야. 실제 이만해.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은하죠. 이런 은하의 형태를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데, 위에서 보면은 나선 8이라는 게 아주 잘 보일 거야. 프린트에 혹시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똑같은 사진이 있는 거 안 쓴 사람이니? 거기다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은하가 얘만 아니고 다른 은하도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블이야. 허블이 요 망원경을 이용했죠. 무슨 망원경? 바로 우주에 떠 있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허블의 이름을 딴 허블 우주망원경이죠. 이 우주망원경이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발견들을 했단 말이야. 그 발견으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죠. 그 발견 중에 하나 쌤이 예시를 들 만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In the first 25 years of its extraordinary life, Hubble has captured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pictures in human history. Amongst them are the iconic deep field images of a single tiny patch of sky, crammed with previously unseen distant galaxies. Armed with its new, vastly more powerful camera, Hubble points once more at the same patch of sky to discover what else lurks in the dark. As the image builds up, it reveals another 5,000 previously unseen galaxies, some of them over 13 billion light years away. This is the Hubble Extreme Deep Field Image, and it is our deepest and, to date, most profound view of the cosmos. 방금 영상의 마지막 장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 딥필드라는 게 아주 깊은 우주를 촬영한 거야. 그 깊은 우주 속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공간에 이 은하들이 엄청나게 차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겸손함을 느끼게 해주고, 아, 우주가 다 장난이 아니구나, 이 조그만한 공간에도 엄청난 은하가 많이 차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확대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 이 심연의 우주, 아주 먼 우주, 깊은 우주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은 우주, 허블 딥필드 깊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 속에 은하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허블이 발견해낸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은하야.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 많다는 걸 발견하고 이 은하들에 대한 비밀을 탐구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우주의 팽창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허블은 이 은하들을 좀 모양에 따라 분류하려고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모양이 다양하거든. 같이 한번 봐보자고. 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이렇게 교과서에 9개의 은하가 있고 프린트에 차카타 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몇 개냐면 12개의 은하야. 이 12개의 은하를 한번 쌤이랑 같이 분류를 해보자.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 184쪽이야? 교과서 184쪽에 있는 이 9개의 은하, 프린트에 있는 요 3개의 은하까지 해서 모양으로 한번 짝을 지어본다면 어떻게 짝을 지어볼래?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고 한번 짝 지어볼래? 자, 얼른 지어보게,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카, 타, 파. 파는 없어, 미안해, 타까지야. 이거를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 겁니다, 여러분? 쌤이 보기엔 일단 나선 8이라는 게 있는 애들, 누구? 나라, 마바, 카 같은 애들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은하가 나선 8이 달려있는 애들, 8이 달려있는 애들, 그치? 그리고 8이 없는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이 있죠. 누구야? 가, 자, 차가 그래, 차까지. 여기 애들은 좀 둥그렇죠, 그죠? 팔 같은 게 달려있진 않고.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좀 불규칙한 친구들. 다, 사,
타로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일단 묶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나선 팔도 형태가 좀 다르잖아. 보면 그냥 둥그렇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가운데 뭐가 있는 게 있어? 막대 구조. 막대기 보이죠? 막대기?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는 은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본다면 막대 구조가 없는 나하고 파,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는 라마카루 나선팔이 있는 은하도 둘로 쪼개고 동그란 은하 모양의 불규칙한 은하에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은하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프린트에 한번 알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룹으로 적어 보시면 되고, 허블도 이렇게 해서 은하들을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걸 쌤이랑 같이 한번 얼른 따져보자. 첫 번째 뭐냐? 바로 아까 타원 모양의 타원 은하들이고, 타원 은하들 여기에 알파벳 영어 알파벳 E를 붙여요. E. 그리고 나선 은하들인데 가운데 막대기가 없으면 영어 대문자 S를 씁니다. 가운데 막대가 있으면 스파이럴이 나선이라는 뜻이야. 스파이럴 바에서 가운데에 막대기가 있으면 SB라고 이름을 붙이고, 불규칙 은하는 영어로 IRR이라고 영어를 붙여놨습니다. 거기 이 레귤러 갤럭시에서 IRR입니다. 이거 프린트에 써있죠? 그럼 이걸 하나씩 따져보자. 이걸 은하로 분류한 거야. 첫 번째,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나선팔은 없는 거야. 은하가 동그란 구체의 형태를 입어서 동그란 구체. 그래서 얘는 어떠냐?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에 좀 약간 붉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 생각했어. 노르스름한 건 뭐냐면 이게 노란 별이나 붉은 별 쪽이 좀 많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어떤 별이냐? 좀 나이가 많은 별이야. 왜냐? 나이가 어린 별 중에 물론 노란 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나이가 어리고 질량이 큰 푸르스름한 별, 흰색 별은 수명이 짧아서 금방 터져버린다고. 그러면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질량이 큰 별들, 푸른색, 흰색 별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류만 남게 돼서 걔네는 오래 사니까 걔네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이렇게 노란색 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은하에는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는 않아. 왜? 성간물질이 거의 없거든. 이게 타원은하의 특징이야. 두 번째, 비교적 늙은 별로 돼 있어. 왜 그렇다? 다 설명했어. 질량이 큰 별이 주로 푸른 별인데 흰색 별일 수도 있고, 얘네들 이미 다 죽었어. 그리고 질량이 작아 수명이 긴 별만 남아있는 거야. 저희가 이거 나이를 많이 먹은 거야. 타원은 알겠지? 나이를 꽤 많이 먹은 거야. 성간물질은 다 사라졌어. 새로운 별은 태어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떤 별? 늙은 별, 어떤 별? 특히 온도가 낮은 별. 왜냐면 온도 높은 별 이미 다 죽었으니까. 온도가 낮은 별만, 수명이 긴 온도가 낮은 별만 살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영어 알파벳 E를 붙이는데 여기 뒤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가장 동글동글하면 E0, E0에서 E7 중에 가장 동글동글하면 E0, 가장 납작하면 E7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작한 정도에 따라 E0에서 E7으로 구분한다. 이 0, 1, 2, 3, 4, 5, 6, 7이 편평도야. 수학에서 기하에서 배우는 편평도. 그래서 편평도 값을 대충 계산해서 0이면 완전 9, 7이면 완전 납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숫자가 클수록 납작한 정도가 뭐하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요렇게 일단 우리가 은하에 타원 은하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여러분. 타원은하. 그 다음이 뭐냐? 무슨 은하야? 무슨 은하? 바로 나선 은하들이죠. 나선 팔이 이렇게 멋지게 있는데 얘를 옆에서 봐볼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옆에서 보면. 자, 여기 가운데 부풀어 있는 부분 보이지? 부풀어 있는 부분. 요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분을 뭐라 부르냐? 여기를 중앙 팽대부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거야. 요 가운데 부분에 옆에서 봤을 때 부풀어 오른 부분은 중앙 팽대부라고 불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걸 옆에서 보면 원반이 있고, 이 원반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야? 바로 나선팔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게 바로 나선 은하야. 자, 그럼 나선 은하 어떤 특징이 있냐? 색깔부터 봐. 가운데 부분은 좀 어때? 노랗지, 가운데 부분. 근데 나선팔 부분 어때? 나선팔 부분은 좀 푸르스름하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나선팔엔 젊은 별이 많은 거야. 나선팔은 젊은 별? 새로운 별이 막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파란 질량이 큰 별들이 태어나는 거야. 노란 별도 태어날 수 있지만 물론. 그럼 무슨 말이야?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꽤 많은 거야. 새로운 별이 태어나려면 성간물질이 있어야 거기서 걔가 뭉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심부는 노랗지. 왜? 성간물질이 없는 거야. 새로운 별은 태어나지 않는 거야. 질량이 큰 별은 다 죽어버린 거야. 늙은 별만 남아있는 거야. 이해돼? 정리해보자. 은하핵과 나선팔로 구분되어 있다. 중심부에는 은하핵을 포함한 중앙 팽대부, 여기 설명했죠? 가 있고, 나선팔에는 무슨 별? 젊은 별과 성간물질이 많아서 푸르스름하죠.
하지만 중앙편대부에 늙은 별이 많아서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구조. 이 막대 구조가 없고 막대 구조가 있잖아. 그래서 막대 구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선 은하를 뒤로 쪼갠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젊은 별, 상대적으로 푸른색 별이 많은 거야, 알겠지? 젊은 별 중에는 푸른 별이 꽤 많지. 아직 수명이 짧더라도 나이가 젊으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늙어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젊은 별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푸른색 별은. 이해되죠? 그래서 늙은 별, 노란색, 붉은색을 띠는 경우는 안에 핵을 말하는 거고,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뭐가 있어? 막대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막대 구조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로 부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나선 은하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다음 우리 은하, 바로 이게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 얘들 알았지? 우리 은하도 막대 나선 은하야. 거기에 태양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는 우리 태양은 여기 중심에 있지 않아. 약간 나선팔 옆에 좀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됐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같은 나선 은하인데 뒤에다 영어 알파벳 스몰 a, 스몰 b, 스몰 c를 붙이는 게 뭐냐면 나선팔이 얼마나 잘 감겨있냐와 중앙 핵이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스몰 a가 나선팔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감겨있고 중앙에 핵이 커요. C는 핵이 조그맣고 가운데 핵이 조그맣고 나선팔이 이렇게 헐겁게 감겨있으면 C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바로 불규칙 은하야.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타원은하도 아니고 나선 은하도 아니야. 그럼 불규칙 은하야. 이런 것도 있어. 뭐가 있니? 이거는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고 있는 사진이다. 얘네들도 불규칙 은하에 속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정리해보자. 불규칙 은하는 근데 색깔이 극도로 파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화려해. 어떤 놈이냐?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인 모양을 보이지 않아. 성간물질이 엄청 많아요. 불규칙 은하인 성간물질이 많고 당연히 무슨 별이 많아? 젊은 별이 많습니다. 색깔이 푸릇푸릇한 거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은하를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한번 정리해봤고, 이걸 누가 했다? 허블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과 정리해보자. 첫 번째 나선은 타원 은하, 두 번째 나선 은하, 세 번째 불규칙 은하가 있어. 야, 얘를 표로 정리해보자면 타원 은하는 어떤 별이 있냐? 주로 늙은 별이 많다. 성간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 색깔도 노랗거나 붉죠. 알겠죠? 성간물질이 적다라고 했는데 사실 타원 은하에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나선 은하 중앙 늙은 별이야. 성간물질은 적어요. 알겠죠? 여기도 노랗고 붉죠. 나선팔 젊은 별이 많습니다. 나선팔 젊은 별이 많고 성간물질 많아요. 별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랗파랗게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색깔이 푸르죠. 불규칙은하 마찬가지야. 젊은 별이 많고 성간물질도 많고 색깔도 푸른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프린트에 거기 표에다가 한번 이쁘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여러분. 미안해. 자, 그렇다면 이 뒷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짜잔! 이런 생각해. 선생님, 그러면 타원 은하, 나선 은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선 은하가 나이 많이 먹으면 타원 은하가 되나요? 혹시 팔이 다 부서지나요? 혹은 미안. 다시. 혹은 타원 은하가 나이를 먹으면 타원 은하에 나선팔이 생기나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하가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가 되고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가 되고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은하의 모양과 진화 사이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프린트 맨 아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관련이 없고 나선 은하는 나선 은하일 뿐이고 타원 은하는 타원 은하일 뿐인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건 센타우루스 A 은하 혹은 NGC 5228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은하인데 얘는 좀 특이해. 프린트를 뒤집어 보자고.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 이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관측하면 이렇게 강한 전파가 이 은하의 위아래 방향으로 전파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 이런 은하, 이런 특이한 형태, 허블로는 설명이, 허블의 그 모양 분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불러요. 특히 이런 모양에 해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센타우루스 A 은하는 특이 은하 중에 뭘로 구분되냐? 전파 은하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뒤집었을 때 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센타우루스 A 은하 사진도 프린트 넣어놨죠,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자. 이 은하를 다양한 영역으로 한번 관찰해 본 거야. 센타우루스 A 은하야. 옵티컬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보여요. 요 아래쪽 사진처럼. 근데 라디오 전파로 보면 전파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전파가 이건 합성 사진, 다 합성한 거야. 강한 전파가 뿜어져 나오는 게 관찰되는 은하를 우리가 전파 은하라 불러. 전파 은하. 뭐냐? 전파 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를 우리가 전파 은하라 불러. 이거는 허블 은하 분류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봐봐. 여기까지 180주기도 이 그림이 있고, 프린트에는 요 그림과 요 가운데 전파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전파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지? 여기에 양쪽 끝에 이렇게 떡잎 모양, 이파리 모양처럼 전파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지는 부분을 로브라고 부르고, 가운데 전파가 뿜어져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Z라고 불러. 자, 여기 그림 볼래? 이렇게 전파를 방출하는 가운데 은하의 핵 부분이 있고, 여기서 전파가 막 방출되는데 Z로 물질이 쭉 뿜어져 나오고, 그 Z 끝, 양 끝에 이렇게 로브가 있는 거야. 정리하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물질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이런 Z가 보이기도 하고, Z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이 양쪽에 이렇게 뭉쳐있는 로브가 보이는 경우가 전파 은하에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파가 나오냐? 뭔가 물질이 막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에너지가 막, 전파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은하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 라고 보고 넘어가 볼게. 이건 뭐 같니? 아까 허블 분류에서 타원 은하 같이 생겼지, 그치? 이건 천여자리 A 은하 M87이라는 은하인데 이것도 프린트에 넣어놨습니다. 프린트의 맨 오른쪽 위 사진이야. 근데 얘를 전파 영역에서 보이는 걸 합성하면 이렇게 보여. 뭐가 보이니? 은하가 그냥 멀쩡한 게 아니고 뭐가 뿜어져 나오고 있지. 뭔가가 뿜어져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전파형에서 보면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정리하면 전파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중이야. 이렇게 전파를 방출하는 중이야. 뭘 뿜어내고 있어. 전파도 뿜어내면서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는 중이야.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뭘로 보여? 타원 은하로 보이기도 해, 전파 은하가. 그러니까 허블처럼 분류했을 때 타원 은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타원 은하처럼 보이니까 겉보기에는 허블의 분류에 끼워 맞춰보면 타원 은하야. 하지만 전파 영역에서 관찰하면 강한 전파가 방출되는 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건 센타우루스 A 은하고 얘는 천여자리 A 은하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프린트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느 영역에서 보면 나오는 줄 알아? 전파니까 전파 영역에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X선으로 봤을 때도 이런 Z와 로브, 이런 Z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에서 관찰하면 굉장히 이 전파 은하의 특징을 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썼지, 얘들아? 디귿번이야. 전파나 X선으로 봤을 때 Z와 로브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런 전파 X선에서 보이지?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죠? 지금 위아래로 쫙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전파 은하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져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야. 뭔가 이 중심에 뭔가 있는 거야. 자, 정리해볼게. 천여자리 A 은하. 이 은하의 중심부에 뭐가 있어? X선으로 이 천여자리 은하를 본 거야. 엄청 밝잖아, X선 영역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X선은 짧은 파장이거든.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고에너지란 뜻이야. 에너지가 중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물질도 뿜어져 나오고, 전파 영역에서도 뭔가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는 이런 은하가 되는 겁니다. 특이 은하 중에 전파 은하. 알겠죠? 왜 그럴까? 뭔가 중심부에 있어서 그래. 정리해볼게. X선으로 본 사진이야. 강하죠? 강하게 뭐가 나오고 있어. 영상 하나 보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대박. 방금 처녀자리 A 은하의 중심부를 본 겁니다. 처녀자리 A 은하에. 그래서 아까 기억나? 처녀자리 A 은하 전파 M87이라고 붙어있는 이 은하의 중심부를 전파 영역 X선 영역으로 봤더니 잘 봐. 봤더니 이렇게 봐봐 보이지? 이 은하의 중심부를 X선으로 쫙 봤더니 어머! 이 가운데 뭐가 있어? 블랙홀이 있는 거야. 이걸 최초로 발견을 해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왜 강한 에너지가 나오냐? 왜 중심부에서 전파가 잔뜩 뿜어져 나오냐? 중심에 뭐가 있다? 거대한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 알겠지? 정리해볼게. 내부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 어디? 전파은하 내부에. 알겠죠?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됩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전파은하 중심부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 아니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다른 특이 하나가 조금 더 있어. 자, 사진 넘어가자. 요건 뭐냐? 별같이 보여. 별같이 보이는데 엄청 적색변이가 커. 엄청 멀리 있어. 엄청 멀리 있는데 이게 보인다는 거야. 별로. 멀리 있으면 별이 아니야. 별은 그 정도로 10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별이 보일 수가 없어.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 이런 걸 퀘이사라고 불렀어. 옛날에 이게 뭔지 몰랐어. 적색변이가 너무 크거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멀어지는 중이야. 엄청 멀리 있어. 100억 광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야. 우주 초창기 천체야.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 별은 아닌데 이게 뭐지? 요새는 정체를 압니다, 여러분. 이걸 퀘이사라고 불렀어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은하야.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거야. 너무 멀어. 그래서 별처럼 보입니다. 그냥 퀘이사입니다. 퀘이사. 색깔도 붉죠. 왜냐? 적색편이가 크거든. 엄청나게 빨리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굉장히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리해볼게. 적색편이가 매우 크다. 이게 무슨 말이다? 엄청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매우 먼 거리에 있다는 거야. 정말 멀리 있어요. 100억 광년 이상 엄청 멀리 있어. 알겠죠?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퀘이사에 대한 정체도 한번 같이 파악해보자. 퀘이사 중에 퀘이사 3C273이라는 걸 한번 사진을 봤더니 프린트도 이 사진이 있거든? 자, 봐봐. 뭐가 나오고 있게? 퀘이사에서도 Z가 이렇게 있어. Z. 뭔가 또 얘도 전파나 같이 물질이 쫙 뿜어서 나오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에너지가 막 방출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퀘이사도 뭔가 정체가 있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 유명 사진이 있고 엄청 멀리 있어. 그리고 이렇게 Z도 뿜어서 나와. 엄청 밝게 보여. 왜냐? 지구에서 보이잖아. 지금 지구에서 보인다고. 이게 멀리 이렇게 멀리 있는데 보인다는 건 뭐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초창기의 천체,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여기 또 뭐하냐? 야! 이 중심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 에너지 크기가 겨우 태양계 정도 되는 조그만 영역,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서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밝게 보이려면 에너지를 많이 나오기에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누가 있다? 중심부에 매우 큰 거대 답이 뭘까?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얘도 퀘이사도 은하야. 근데 엄청 멀리 있는 은하야. 아주 뭉쳐있어 한 점에. 그리고 그 가운데 블랙홀이 있어서 에너지를 겁나 방출하게 도와준다. 태양계 크기의 영역에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Z가 뿜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퀘이사만큼 뭐가 기억나야 돼? 적색편이가 커서 매우 먼 거리에 있다. 기억나야 돼. 그리고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다. 이 사실들을 퀘이사에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하나만 더 이거 해보자. 프린트.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어떤 천체게? 어떤 천체? 가장 먼 천체야. 먼. 기억해. 엄청 멀리 있어. 적색편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청 멀리 있는 거야. 매우 초기야. 자, 여러분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 걸려야 돼. 100억 년 전의 빛을 보는 거야. 우리는 10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이게 신기해. 100억 년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 100억 년 전을 보는 거야. 이 퀘이사는 100억 년 전 모습이야.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야. 그러면 얘는 우주 생성되고 38억 년 후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퀘이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과거에 38억 년이 지났을 때 있었대. 우주 초기에. 그걸 이제서 우린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형태를 보고 있다는 거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패스. 무슨 은하가니? 특이 은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 나선 팔이 보이지? 겉으로 보기엔 나선 은하처럼 보여요. 근데 중심부가 특히 밝아. 특히 중심액이 밝고 에너지가 많이 나와 중심부에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세이퍼트 은하라고 불러요. 해볼게. 겉보기 형태로만 보면 나선 은하처럼 보여. 근데 허블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니까 나선 은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겉보기 나선 은하야. 하지만 중심부, 중심핵이 특별히 밝아. 오케이? 그리고 이 세이퍼트 은하에서만 쓰는 특징적인 말이 있어. 무슨 말을 쓰냐? 스펙트럼의 넓은 방출선. 이렇게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 방출선의 폭이 넓어. 이온화된 산소의 방출선. 수소 알파선 뭐야 얘가. 여러분 미안해. 수소 발머 계열의 방출선. 이런 방출선들이 이렇게 넓게 보인다는 세이퍼트 은하. 그래서 이런 은하, 넓은 방출선이란 말이 써있으면 세이퍼트 은하. 알겠지? 넓은 방출선. 그리고 넓은 방출선 중심부에 엄청, 이게 왜 벌써 나오니? 재미가 없었는데 이거 퀴즈를 맞췄어야 되는데 미안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세이퍼트 은하는 특별히 밝은 핵을 가지고 있어. 겉보기엔 나선 은하지만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냐? 와, 중심부에 가스, 이 성간 물질이나 가스 같은 게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방출선이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 중심부에 뭔가 있는 거야. 중심부에 뭔가 있어. 그게 아마도 거대한 블랙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수 있겠니? 특이 은하, 전파 은하. 전파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는 은하야. 전파 은하도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거야. 퀘이사도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거야. 세이퍼트 은하도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중심부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야. 문제 풀리지? 가는 세이퍼트 은하야. 하지만 허블 분류에서 나선 은하에 불려. 전파 영역에서 방출된 스펙트럼, 폭이 넓은 스펙트럼 수의 방출선. 맞습니다, 여러분. 파장이 이건 전파 영역은 아니야. 사실 300에서 500이면 집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쪽이야. 그래서 이건 틀렸고 DD만 맞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모양이 특이하잖아. 이런 걸 불규칙 은하라고 부르는데, 불규칙 은하, 그 중에 특히 은하끼리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 이런 걸 충돌 은하라고 불러. 충돌 은하. 색깔이 파랗잖아. 젊은 별이 많다고. 성간물질이 아주 많아. 이런 충돌 은하는 뭐하냐? 가까이 있는 은하끼리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충돌 과정에서 별들이 서로 충돌하게 안 하게? 이렇게 생각해. 은하끼리 충돌하면 별들이 막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프린트에 쓰자. 거의 없다. 거의 충돌하지 않아. 왜냐? 아무리 은하끼리 충돌해도 별들이 워낙 헐겁게 있기 때문에 별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야. 별끼리 충돌하진 않아요. 별들이 워낙 듬성듬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듬성듬성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충돌하진 않는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성운들이 충돌하면서 뭉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하 속에 성운이 압축되면서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충돌 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다 배웠습니다. 일단 허블의 분류 체계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은하를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할 수 있고, 허블 분류에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 특이 은하들이 있다.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가 있고, 마지막으로 충돌 은하까지 우리가 배워봤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 그러면 프린트에 우리가 은하를 배웠잖아. 프린트 확인 도장란에 은하를 한번 그리자. 은하의 모형을 하나 이쁘게 그려주고 나면, 은하를 그리면 여러분 프린트가 완성이고 생각일기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 오늘 수업은 그래도 길지 않았죠? 여러분 최대한 압축적으로 짧게 끝내려고 노력했고,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꼭 보고 도장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금방 보면 돼요.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